안녕하세요. 두 번째 인생 노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60대 이후 붙잡을수록 불행해지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을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내 삶을 더 좋게 만들고 있을까? 젊을 때는 무엇이든 움켜쥐고 잃지 않기 위해 버티고 쫓아가고 싸우는 게 당연한 흐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인생은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무엇을 더 가지느냐보다 무엇을 놓을 수 있느냐가 내 삶의 질을 결정짓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60대 어른들이 말합니다. 붙잡고 있을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막상 놓고 나니까 훨씬 편하더라. 우리가 평생 쫓아온 것들, 자존심, 관계, 돈, 명예, 인정, 책임감.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삶을 무겁게 만드는 짐으로 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몸의 변화, 사람들의 속도와 관심이 달라지는 흐름, 예전만큼 뜨거움을 유지하기 힘든 마음. 이렇게 삶이 한번 변하는 시기가 오면 붙잡고 있는 것들조차 더 이상 예전처럼 나를 지켜주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지금은 덜어낼 때구나. 이 영상은 그런 시기를 살아가는 60대 이후의 여러분께 드리는 작은 안내서입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혹은 오히려 나를 더 고단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한번 천천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놓아야 한다는 말은 결코 부정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늦게서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여유와 평온, 다시 찾는 나다운 삶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입니다. 지금부터 60대 이후 붙잡을수록 불행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어떤 변화가 오는지 하나하나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놓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예전의 나다. 한창 일할 때의 나, 가족의 중심이던 나, 돈을 벌고 결정권을 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그 시절의 나.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때의 나를 기준선으로 삼아 지금의 나를 평가하려고 한다. 씩씩하게 움직이던 다리, 밤새워도 멀쩡하던 체력, 무언가를 담당하고 책임지던 자리, 누군가에게 의지처가 되던 역할.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 마치 나라는 존재까지 작아진 것 같아 두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의 나보다 예전의 나를 더 강하게 붙들곤 한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60대 이후의 삶은 예전처럼 살지 않아도 괜찮은 시기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삶은 불편하고 불행해진다. 더 이상 예전의 체력으로 살 수 없는데 억지로 유지하려다 병을 키우고 사람들의 인정이 줄어든 것이 당연한 흐름인데, 그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스스로 위축된다. 나이 든 내 모습이 자연스러운 것인데도 예전엔 이랬는데 하고 비교하는 순간 현재의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계속 깎아내리게 되는 것이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를 기준으로 새로운 행복을 설계하는 일이다. 예전보다 몸이 느려졌다면 느린 속도에 맞는 즐거움을 찾는 것이고, 예전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일을 줄이고 더 여유로운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누구나 나이는 들고 누구나 변화한다. 그 변화는 실패가 아니다. 자연의 법칙이며 세월이 주는 권리다. 많은 60대 분들이 말한다. 진짜 자유는 예전의 나를 억지로 흉내내지 않을 때 찾아온다고. 이제는 예전의 모습에 맞추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맞는 삶을 꾸려도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삶이 가볍다. 내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품을 때 60대 이후의 삶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 예전의 내가 아닌 지금의 나를 사랑하는 용기. 그것이 첫 번째로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이다. 60대 이후 많은 부모들이 가장 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자식 걱정이다. 자식이 30이든 40이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직장 생활을 잘하거나 힘들어하든 간에 부모의 마음은 늘 똑같다. 하지만 그 걱정의 무게는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에 더 깊이 내려앉아 삶의 여유를 빼앗아 버린다. 저 아이는 아직도 불안하다. 저런 성격으로 사회생활이 가능할까? 결혼은 언제 하려나? 돈은 충분할까? 부모의 마음속에서 이 걱정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걱정이 자식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만 큰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각자의 시간표가 있고 각자의 삶의 흐름이 있다. 부모가 아무리 먼저 가르쳐주고 먼저 알려주고 먼저 해결해주고 싶어도 자식의 인생은 결국 그 스스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부모의 걱정이 자식을 바꾸거나 더 빨리 성장시키거나 더 좋은 길로 밀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부모가 아무리 발을 동동 구른다 해도 자식은 자신이 넘어질 곳에서 넘어지고 자신이 배울 순간에 배운다. 우리의 걱정은 자식을 지켜주지 못하면서 나의 마음만 늙게 만든다. 60대 이후의 부모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있다. 그때 좀 더 내 삶을 살걸. 자식이 결혼한다는 이유로,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부모는 늘 자신을 뒤로 밀어왔다. 하지만 자식들은 결국 자기 삶을 살아간다. 결혼을 해도 안 해도 잘 살아도 흔들려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다. 부모가 지나치게 걱정을 붙잡고 있을 때 정작 자신의 삶은 빈자리처럼 남게 된다. 세월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데 우리는 자식 걱정하느라 나를 위한 시간을 잃는다. 더 중요한 건 자식도 부모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자식들은 말은 잘 안 하지만 부모가 걱정만 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다. 우리 부모님이 자기 삶을 즐겼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어느 자식에게나 있다. 부모가 웃으면 자식은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모가 인생을 즐기면 자식도 자신이 부담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감이 든다. 그리고 부모가 스스로의 행복을 챙길 때 자식도 마음 놓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이 지점이다. 이제 자식 걱정에서 한 발 물러서도 괜찮다. 내 역할은 다 했고 이제는 그 아이의 인생을 그 아이가 책임질 시간이다. 걱정은 사랑이 아니다. 걱정은 불안이고 통제다. 진짜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다. 자식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어떤 속도로 성장하든 그 삶을 믿어주는 것.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의 삶에도 눈을 돌려주는 것. 60대 이후의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는 바로 이런 여유다. 이제는 말해도 된다. 이제 내 인생도 챙겨보자. 자식을 위해 평생을 아껴왔고 앞만 보고 뛰어왔다면 이제는 그 걱정을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 자식이 흔들리든 잘 나가든 그건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 부모는 인생 전부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놓아줄수록 관계는 편안해지고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것이 60대 이후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다. 60대 이후 삶을 바라볼 때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 하나는 이미 끝난 인연을 계속 붙잡느라 마음이 지쳐버린 어른들의 모습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든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누군가는 멀리 이사가고 누군가는 삶이 바빠지고 누군가는 생각이 달라지고 또 누군가는 더 이상 나와 맞지 않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떠난 사람을 머릿속에서 놓지 못한다. 연락을 먼저 안 하는 친구, 축소된 관계, 멀어진 가족,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된 지인까지. 그들에게서 마음이 멀어졌는데도 우리는 그 관계가 끊어진 이유를 스스로 분석하고 내 탓인가 하며 힘들어하고 다시 회복해야 하는 관계처럼 붙잡으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 정말 그 인연이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다. 인생은 60대가 넘으면 더 많은 사람을 가져가는 시기가 아니라 내 옆에 진짜 필요한 사람만 남기는 시기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젊을 때처럼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수십 명과 함께 식사하고 모임을 다니던 사람이었기에 지금도 그만큼 많아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해진다. 내 삶을 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이해하는 사람, 편안함을 주는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하다. 오히려 불편한 인연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더 힘들다. 이미 떠난 사람을 붙잡아봐야 뭐가 달라질까? 그 사람이 다시 나에게 예전처럼 충실한 관심을 줄까? 그 사람이 과거의 오해를 풀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까? 그 사람이 과거보다 더 따뜻한 관계가 되어 돌아올까? 대부분의 경우 아니다. 떠난 사람은 자신에게 맞는 방향으로 갔고 나도 나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는 순간 내 발걸음이 멈춘다. 앞으로 가야 할 내 인생을 뒤돌아보느라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떠난 인연을 붙잡는 사람은 보통 지금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늘 그 사람을 떠올리느라 내 곁에서 나를 챙겨주는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된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건 상처난 인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떠난 사람에게 마음을 너무 많이 쏟아버렸기 때문이다. 60대 이후에는 관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날 떠난 사람은 놓아주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떠난 인연을 놓는다는 건 미움도 원망도 아니라 단지 서로의 삶의 흐름을 인정하는 일이다. 누군가는 나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누군가는 나보다 느리게 변한다. 속도가 다른 것뿐인데 우리는 그걸 상처처럼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긴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나에게 맞지 않는 인연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 것일 뿐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떠난 인연을 깔끔하게 놓는 순간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진실하다. 마음속 공간도 마찬가지다. 떠난 사람을 붙잡고 있다면 새로운 사람은 들어올 공간이 없다. 관계는 그렇게 순환된다. 그러니 60대 이후 삶에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관계의 법칙은 이것이다. 떠난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남아있는 사람과 행복을 만들라. 그게 현명한 인생 후반부의 시작이다. 불필요한 감정, 불필요한 관계, 불필요한 마음의 짐을 놓을 때 비로소 인생은 가벼워지고 행복해진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무거운 그림자는 사실 과거다. 젊을 때는 앞을 보느라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과거는 자꾸만 손끝을 잡아 끌며 묻는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내가 좀 더 현명했더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평범한 후회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삶의 중심을 차지한다. 문제는 그 후회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서서히 잠식해버린다는 점이다. 과거는 이미 끝난 이야기지만 그 과거에 매달린 마음은 현재를 아프게 만든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스스로 긁어 다시 피가 나게 하는 것과 같다. 60대 이후의 후회가 위험한 이유는 이 나이는 다시 바꾸기 어렵다는 생각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40대, 50대에는 후회를 해도 마음속 어딘가에 그래도 다시 하면 되라는 희망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후회가 곧 자책으로 변한다. 내가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다라는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의 문은 스스로 걸어 잠기기 시작한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자신만 점점 더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후회가 깊어지면 어떤 일도 좋게 보이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향한 에너지도 사라진다. 결국 후회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향한 미련이지만 정작 망가지는 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기 삶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후회라는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연스럽다. 누구나 자신의 지난 선택을 되돌아보며 아쉬움을 느낀다. 문제는 그 후회를 머리에만 두는지 가슴에 붙잡아 끌어안는지의 차이다. 머리에 두면 깨달음이 되지만 가슴에 두면 짐이 된다. 삶의 후반부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과거를 정리하지 매달리지 않는다. 과거에서 배울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조용히 내려놓는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있어봐야 그 시간은 어떤 기적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살아있는 순간을 흐리게 만들 뿐이다.
60대 이후에는 과거를 평가하는 시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 대신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 인정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같은 것이다. 후회를 줄이고 받아들임을 늘릴 때 비로소 현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재를 살아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다시 열린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진짜가 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결국 60대 이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과거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미 지나간 길을 되짚느라 남은 시간을 허비할 것인지, 아니면 그 길을 딛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것인지.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과거를 바라보는 태도는 언제든 다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의 분위기를 바꾼다. 과거는 당신을 붙잡고 있지만 당신은 언제든 그 손을 놓을 수 있다. 손을 놓는 순간 현재가 비로소 살아난다. 60대 이후 많은 부모들이 공통으로 하는 실수가 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자란 자녀에게 이전보다 더 큰 의미와 기대를 걸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젊을 때는 생계를 책임지느라 바빴고 자녀 역시 성장하느라 정신없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부모의 시간이 더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자식에게 향한다. 잘 지내나? 연락은 왜 없지? 나를 챙겨주긴 할까? 이런 질문들이 조용히 마음속을 차지한다. 그리고 기대가 쌓이면 그 기대는 어느 순간 기대치가 되고, 그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과 서운함으로 바뀐다. 문제는 이 감정의 흐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스스로도 그게 기대였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식에게 과한 기대를 거는 순간 부모의 행복은 자녀의 행동에 종속된다. 연락이 오면 기쁘고 한동안 소식이 없으면 마음이 쓸쓸해진다. 함께 밥을 먹으면 든든하지만 바쁘다고 하면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든다. 이렇게 감정의 주도권을 자녀에게 넘겨버리면 부모는 자신의 삶을 잃게 된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감정을 자식이 채워주지 않으면 실망이 쌓이고, 그 실망이 자식에게 향하면 관계는 조금씩 금이 간다. 부모는 서운하고 자식은 부담스럽다. 서로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서로에게 짐이 되는 관계가 만들어진다. 자식이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그 책임감이 지나치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진다. 자녀 입장에서는 본인의 삶을 꾸려가느라 바쁘고 자기 가정과 일, 미래를 돌보는 것이 최우선이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단지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진 것이다. 그런데 부모가 그 사랑을 표현이라는 기준으로만 확인하려 들면 자식의 사랑은 늘 부족해 보인다. 전화 횟수, 방문 빈도, 선물의 크기, 그렇게 형태로만 사랑을 측정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온도는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진짜 성숙한 부모-자식 관계는 기대가 아니라 여유에서 시작된다. 자식을 자신의 인생 책임자로 두지 않는 것, 자신의 행복을 그들의 일정에 맡기지 않는 것, 나의 빈 시간을 자녀가 채워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부모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때 자식은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다.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은 자식에게 가장 든든한 안정감이자 최고의 사랑 표현이다. 그 사랑은 자식에게 부모님이 행복하시니 나도 마음이 편하다라는 안도감을 준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자식은 지지대가 아니라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기대를 내려놓아야 사랑이 더 깊어진다. 자식에게 삶의 행복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 행복의 중심을 만들어야 한다. 그 중심이 단단해질수록 자식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변한다. 결국 부모가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자식은 가까워지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놓아야 더 사랑할 수 있고 내려놓아야 더 오래 함께 갈 수 있다. 60대 이후부터는 몸의 작은 변화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린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통증도 이제는 혹시 큰 병 아냐? 라는 걱정으로 이어진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각종 건강 이야기, 유튜브 속 건강 제품 광고, 병원에 다녀온 지인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불안의 근거가 된다. 이 시기 사람들은 흔히 건강을 챙기는 것과 건강에 집착하는 것을 혼동한다. 그런데 이 둘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 건강을 챙기면 삶이 안정되지만 건강에 집착하면 삶이 불안해진다. 몸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검색부터 시작하고 병원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며 확인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예방과 관리가 중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몸보다 마음을 먼저 약하게 만든다. 불안은 상상을 키우고 상상은 공포를 만든다. 어느 순간부터는 실제 통증보다도 혹시 모를 위험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 이렇게 건강 염려가 일상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삶의 주도권을 잃게 된다. 마음 속의 건강 불안이 스스로를 갇히게 만드는 것이다. 문제는 이 건강 염려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가족들은 걱정이 지나치다는 걸 알면서도 무시할 수 없고, 자식들은 부모가 불안해할까봐 같은 말을 반복해서 설명하게 된다. 결국 서로의 감정이 지치고 피곤해진다. 실제 병이 아니라 병 걱정이 관계를 갉아먹는다. 그리고 염려가 깊어질수록 의사에게도 가족에게도 본인에게도 만족스러운 답을 찾기 어려워진다. 60대 이후의 진짜 건강은 병의 유무보다 마음의 균형과 더 가깝다. 몸이라는 것은 사소한 변화가 늘 있는 법이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는 더 많아지고 완벽한 건강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변화 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병을 피하려는 지나친 노력보다 몸을 이해하는 태도가 더 큰 안정을 준다. 또한 이 시기에는 건강을 위한 정보가 넘쳐나지만 그만큼 과장과 왜곡도 많다. 누가 먹고 좋아졌다는 건강식품, 하루에 몇 분만 하면 몸이 달라진다는 운동, 기적처럼 회복된 체험담들. 이런 정보들을 계속 접하다 보면 나는 지금 부족한가? 라는 비교 불안이 생긴다. 하지만 건강은 비교가 아니라 꾸준함의 문제다. 남이 좋다고 한 것이 나에게도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나에게 맞는 속도와 방식으로 몸을 돌보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다. 건강은 분명 중요한 자산이지만 지나친 염려는 그 자산을 소모시킨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 몸을 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몸은 나를 괴롭히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 신호를 너무 과하게 해석하지 않고 적당한 관리와 적당한 여유를 유지할 때 건강은 오히려 더 안정된다. 결국 60대 이후의 건강은 지키는 법보다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불안을 내려놓아야 몸도 마음도 편해진다. 스스로를 과도한 걱정 속에 가두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만 필요한 관리만 하자. 남은 인생의 행복은 건강 염려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빛을 되찾는다. 남은 인생은 좋은 일만 가득하며 살아가길 바라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인생노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